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저녁, 불금 저녁입니다. 현재 시간이 꽤 많이 흘렸어요. 9시 한 40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낮에 좀 더운 듯 하면서 또 비가 또 오고 그랬죠. 예.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는 그런 가을 느낌이 나는 좀 여름이고요. 오늘 주제가 가상 인플루언서로 지었어요. 보통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1인 방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인플루언서는 보통 마케팅 쪽에서 많이 관심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하신 분이 뭐 상품 소개만 하나 하면 뭐 그게 완판되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그 인플루언서가 가상으로 만든 캐릭터들이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물론 실제 글 쓰시는 분 그 글은 뭐 뒤에서 그 캐릭터를 뒤에서 이제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아바타 같은 게 바로 가상. 예,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중에 전화가 왔는데요. 일단 가상 인플루언서 하면 뭐 생각나는 뭐 연상 키워드 뭐 이런 게 떠오른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AR하고 뭐 VR 관련된 쪽도 예. 많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예, 안녕하세요. 네. 또 방송 중에 또 늦게 또 오신 분이 계시고요. 일단 가상 인플루언서 하면 저는 아까 서두에 이제 뭐 소개 비슷하게 아바타라는 단어를 썼긴 했지만 아바타라는 키워드가 물론 예전에 아바타는 뭐 영화 속 또는 현실 속에서 좀 사용되기 애매한 좀 아바타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능이 워낙 이제 좋아지고 해서 인공지능에서 아바타라는 키워드가 마케팅에서 이제 점점 자유롭게 쓸 시점이 점점 되는 것 같아서 아바타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네, 또 어떤 게 떠오르죠? 저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로 없는 인물이어도 되다 보니까 네. 캐릭터 관점에서 좀 많이 아까 아바타 방금 말씀하셨지만 라이언이나 카카오의 라이언이나 실명 말해드리는 건가요? 보러라든지 네. 그런 캐릭터들이 가상 인플루언서로 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의 캐릭터들, 그 미키마우스나 혹은 뭐 영웅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스토리를 가진 존재들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플루언서라는 게 뭐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네. 관점으로 네, 네, 말씀 네, 주신 것 네, 같네요. 네, 네. 네. 사실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관점 떠오르는 키워드. 저는 이제 아까도 여기 이근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좀 실물 화폐보다는 가상 화폐의 영역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 소비도 그런 걸 통해서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도 같이 접목이 충분히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떠오르는. 네, 없으시나요? 네. 예, 제가 뭐 한 말씀 드리면 그 가상 인플루언서가 어째 실제 인물하고 굉장히 닮았을 때는 예. 그 부분이 실제 인물하고의 그 어떤 연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 거다. 아, 실제 인물과 연결됐을 예, 때. 그래서 실제 인물 물론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지만 늙지 않고 뭐 어떤 정해진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그 실제 이 실제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실제 사람하고의 그런 어떤 연관성이 나중에는 어떤 법적이나 어떤 어떤 상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가상 인플루언서 사례 좀 보니까 워낙 그래픽이 좋아서 이게 실제 사람 사진을 찍어 놓은 건지 그래픽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술력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가상현실이라는 기술 부분과 맞춰서 다 이런 그래픽 기술이 올라와서 이러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 인플루언서가 가진 특징? 가상 인플루언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상 인플루언서는 일단 컴퓨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도 가상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뜻을 온라인 등에서 표출할 수 있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NS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는 뭐 이 사람은 뭔가 활동이 사실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막 혼자서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 가상 인플루언서와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 정말 복제해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는 100만 군인, 네. 100만 군단에 운영자는 이제 방침만 가이드만 딱 그 세팅을 해주면 알아서 막 글 쓰고 사진 갖다 쓰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 인플루언서 가지는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걸로 어떤 그 사용자가 또는 이제 그 보는 사용자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가치 어떤 부분? 일단은 뭐 비즈니스 스케일업을 하는 것들을 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의 산업과 결합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어떤 캐릭터적인 요소들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게 있겠죠. 만약에 다양한 산업이라는 결국은 활용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가 크게는 마케팅 분야에 제일 먼저 접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캐릭터 산업하고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인플루언서 자체가 워낙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무형의 것을 유형의 걸 바꿀 때 캐릭터 산업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혹은 일반 이제 제조업에 대한 광고라든지 각 다른 산업과 연관을 해서 하나 이제 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그 이제 홍보 시장에서 크게 되고 미디어 시장 등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활용 분야는 이 가상 인플루언서가 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아주 폭발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모든 연예인이나 모든 정치인, 모든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이 인격화 또는 자기 본인의 사업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활용이 안 되는 분야가 거의 없을 거로 보고요. 맞습니다. 막말로 정치인이 가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종교 뭐 챗봇 분야에서도 충분히 이제 캐릭터가 나와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연예인 아바타 식으로 연예인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은퇴 후 이제 본인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혹은 이제 역사 셀럽분들 흥미로운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김구 선생이나 그 뭐 이순신 장관이 갑자기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자신의 의견들을 이제 SNS에 표출을 하는 역사 셀럽으로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교육 하고요. 분야에서 네. 예. 그리고 이제 힐링 치료, 이제 뭐 종교 분야랑 힐링 치료 분야가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가 따뜻한 말을 해주는 존재다. 개인 상담 치료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 인플루언서니까 기존에 우리가 현재는 쓰고 있는 게 캐릭터 쪽이 가상 인플루언서의 초기 모습일 것 같고, 그게 좀 더 정교한 그래픽으로 하면서 인플루언서 모습이 될 거고, 거기 플러스 요즘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도 기업형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 네, 네. 기업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즉 SNS 계정이죠. 그 두 개가 결합된 형태가 가상 인플루언서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기도 니즈가 있는 거죠.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진화하던 부분들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장들이 점점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용 분야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라고 해봤자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의 방향성으로 이게 좀 진화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인플루언서 자체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걸로 생각할 때 리더십 역할을 각 분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상 인플루언서가 이제 뭐 이제 실물을 아무래도 반영한 걸, 처음에는 이제 실물을 모방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모지 같은 이제 AR 실물 기반 서비스에서 다양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플랫폼 같은 걸 좀 활용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가상 인플루언서 기본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영화, 드라마 등에서 가상 배우 등 콘텐츠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죽은 배우나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데 예를 들어 뭐 키가 뭐 2m짜리 배우다. 근데 이제 뭐 마른 배우다. 뭐 그런 배우를 당장 섭외할 수 없을 때 가상 배우 등으로 콘텐츠 등에서 삽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실제 성우가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확실히 결합되면서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다른 발전 방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관점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전 같은 경우는 좀 의견 주셨지만 지금 그 나오고 있는 기술도 많잖아요. AR, 그래픽, 가상현실, 인공지능. 근데 그런 모든 기술들이 딱 결합돼서 어떤 형체가 뭐 비즈니스적으로 나오는 구조 하나가 인플루언서라는 형태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총체적으로. 네네네. 왜냐면 마케팅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명히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보면 보통 기술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먹지? 누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니즈라는 부분이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네. 확장이 됐고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체가 어떤 마켓의 어떤 새로운 마켓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인플루언싱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마켓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예. 하나 그렇죠? 연예인 사업 같은 예. 그렇죠. 예. 연예인 사업이랑 캐릭터 사업이랑 그러면 이 가상 인플루언서가 예.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뭐 등장하게 되면 뭔가 성공을 염두에 두고 뭔가 여기저기 스타트업에 등장을 할고 막 할 텐데 성공 요인은 어떤 걸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이 부분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 인플루언서는 태어나자마자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금수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모 외적에서. 그래서 콘텐츠나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으면서 되게 귀엽거나 예뻐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체가 없는 인플루언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역할에 따라서 성공 요인 특징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활용 분야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활용 분야에서 신뢰성을 줘야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어디서는 이제 사람을 즐겁게 해야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 실제 사람들도 아나운서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배우로서 성공한 사람도 있듯이 그 각 분야에 맞는 특징을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어디 가나 아까 말씀하신 공감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근데 오늘 사실 이제 예전에 좀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네네네. 인플루언서 가상 인플루언서 미덥이 생길 것 같아서 가상 인플루언서 요새 미덥이 유행인데 가상 저는 이제 사실 그 유튜브 보다 보면 어떤 유튜버는 얼굴을 가리고 나와요. 가면을. 그냥 그분들의 사정이 있겠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여러 개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본업이 있고 그 본업과 별개로 이제 뭔가 유튜브 계정, 네네 부업일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컨텐츠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얼굴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상 컨텐츠를 인플루언서나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는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제공을 하는 거죠.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목소리는 그대로 더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음성 합성으로 뭐 전환시킨다고 해서 그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유튜버들의 하나의 그 사업 영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혹시 어떤 예모에 자신 없거나 그리고 사실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잘 키워놓으면 두고두고 상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가상 인플루언서 이제 부모가 잘 키워놓고 또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식이 그 영역 그대로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금수저면은 가상 인플루언서 자체가 금수저로 태어난 거고 그러면 이제 자녀도 약간 다 저작권 같은데 저건. 저작권이 이제 가족한테 있다고 치면은 저작권을 뭐 양도할 수도 있는
맞지 않을까요? 그 권리가 아이디만 나눠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 권리라는 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들도 다 저작권. 그렇죠. 어떤 대상, 엔티티라는 네. 거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회사가 가질 수. 네. 회사라는 회사라는 것도 우리가 사람화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드는 게, 이건 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 마블에서 어떤 캡틴 마블이었나 여자 캐릭터 나왔어요. 나의 캡틴 마블은 저러지 않았다고 팬들이 아우성을 쳤다는 사례가 있던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가 유명해지면은 그게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만약 가족 경영을 해서 가족들이 지금 마음대로 막 운영을 한다 치더라도, 그럼 또 인플루언서 자체가 이제 대중들의 힘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좀 뭐 슬로건 같은 아마 문제이긴 그건 이제 한데, 법적으로도 공공성의 공공성, 문제에서 네네.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거를 그렇죠.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그렇죠. 아마 법적으로도 굉장한 이슈와 이런 디베이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분야. 특히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들도 문제도 따라와야 그래서 되고. 인플루언서가 아바타 성향이 강하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범죄에 흡수될 수도 있고 뭐 그걸 쓰기는 하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슈 중에 해킹 문제, 라이프 사이클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굉장히 조금 좀 미래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된다는. 하지만 이슈 측면에서 이 인플루언서를 운영하는 뭐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려면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자본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개인이 사람이 인플루언싱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건 다 숨겨져 있잖아요. 이 캐릭터라는 부분만 등장하고 뒤쪽에서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어떤 기업이 그걸 참여하고 만드는지를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뭔가 좀 상당히 다르게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슈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뭔가 사람들 쫙 모은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갔을 때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양면성, 네, 익명성하고 익명성. 투명성이라는 그 두 개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출 거냐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인플루언서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A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를 B라는 회사한테 이제 팔았어요. 그럼 B에 의해서 이제 모든 운영이 되면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다중인격, 가상 인플루언서가 그래서 이쪽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당히 상존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크리티컬 이슈가 사회적인 우리 지금 가상화폐 보다 더 훨씬 더 파장이 더 큰 더 이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언싱을 엄청나게 할 것 같다는. 그렇지. 전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 게, 만약에 그래픽 요소가 진짜 뛰어나가지고 가상 인플루언서하고 실체를 알아볼 수 없으면은 그냥 굳이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거 몰라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네. 그러면은 그게 보통 일반화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땐 가상 인플루언서는 서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완전 사람은 똑같아지면은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들 보면 그러네요. 진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인물이 사람이 그렇구나. 아니잖아요. 기업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팔로우 하고 그 글을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 이미 벌써 와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고. 그 키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네, 예, 결국은 그렇죠. 컨텐츠가 안 좋으면 초기에는 뭐 팔로우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 꾸준히 제공할 거냐. 혹시 이건 농담인데,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어 놓고 예. 자기는 이제 늙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는 늙었는데 옛날 모습을 계속 올려놓고 나서 나 봐라 이렇게 젊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사기지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사기지. 인플루언서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가상 인플루언서가 이제 기타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궁금성이 나왔었는데 가상 인플루언서 A와 결합이 됐을 때 가상 인플루언서가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사기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모욕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아까 궁금했었었네요. 네, 아까 나왔던 내용은 사람이 뒤에서 이제 한 거라면 그 사람이 이제 사기죄겠지만 인공지능이 사기를 친 거예요. 스스로. 뭐 인공지능도 누군가가 설정을 사람이 했다라면 그 사람이 이겠지만 인공지능이 주식을 그냥 이거 하여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놓고 사람들이 그걸 샀다 그러다 사기 당했다 하면은 인공지능을 과연 고소해야 하는가 관리를 잘못 인공지능 구속해서 죽여버려야지. 인공지능 결국은 네. 이제 가짜 뉴스인데요. 인공지능도 어딘가 정보를 수집할 텐데 그렇죠. 가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사기 아닌 사기를 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의 근거에 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어차피 한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거를 어쨌거나 저거에 대한 주체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거를 만들 수 있고 저거를 운영하는 것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프로토콜을 만들어 줘야지만 될 수가 있네요. 그 영화관에 그 여러 가지 그 나쁜 요소, 뭐 위험한 요소 이런 게 있다손 쳐도 가상 인플루언서 시장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방금도 생각난 건데 아까 뉴스를 봤는데 어제 봤었나? 그 인공지능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를 네, 이겼다고 이겼다고 그 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들끼리도 뭔가 가상 인플루언서끼리도 뭔가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 예를 들어 뭐 토론 프로그램이 뭐 지금 썰전 같이 가상 인플루언서끼리 밤새 아니 24시간 뭐 몇 년 동안 계속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거기 앉아 있는 사람도 그러면 다 가상 인플루언서. 비슷해요. 저기 얼마 전에 인공지능 스피커끼리 네, 서로 대화를 하고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A라는 스피커 회사랑 B 회사 같이 네. 말을 주고받으면서 네네. 분명히 이런 것도 가상 인플루언서고 인플루언서라는 게 지금 초기에는 이제 캐릭터 차원에서만 언급이 됐지만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음성 인식 기능 같은 게 다 결합이 된다라면 충분히 두 개의 인플루언서가 서로 대화하면서 토론도 하는 그걸 하나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초기는 약간 재밌게.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플루언서 하면 보통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방송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말을 하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뭐 방송을 한다던가 방송 진행자처럼. 근데 만약 가상 인플루언서가 진짜 다양한 그래픽이 되고 AI가 적용되면은 진짜 예능을 할 수도 있다고 무한도전 같은 예능을 가상 인플루언서끼리 한다고 치면은 막 운동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진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정말 다양한 아마 가상 인플루언서가 제일 많이 하는 그 예능 프로가 됐든 간에 광고 마케팅 쪽이니까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씬이라든지 또 옷을 입는 거 있잖아요. 가상 인플루언서는 그 체격 조건을 아주 좋게 그래픽을 다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옷을 딱 입혀놓으면 아주 제일 구매하기 좋은 그렇죠. 예, 구조의 네. 영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게 갑자기 돈 될 만한 네. 게 뭐냐면 이제 방송국에 광고를 많이 싣기 위해서는 네. 시청률이 높아야 되니까 네. 시청률을 인플루언싱 할 수 있는 놈을 방송 앞에 띄워가지고 시청률을 확 끌어주면 그렇죠. 그죠? 광고도 나오고 그건 굉장히 니즈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하고 관련해서 이 방송 꼭 봐야 한다. 네. 음. 사실 또 이제 비슷한 다른 사례로 또 생각이 난 거는 마션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마션에서 이제 그 누구였죠 배우가 그 가사 배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배우가 이제 달에 사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가상 인플루언서를 뭐 그래픽 기술이 좋아서 화성에서 이제 살게 하고
좀 너무 주제가 벗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주 같은 거 이제 아니면 뭐 부동산 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 땅 사기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방송을 보여주면은 이제 이주라든지 이사 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효리도 이제 제주도 가서 살고 재밌게 사는 거 보여주고 그 통한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사면 재밌겠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척박한 그러면 환경에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뭐 캐릭터라고 네, 속칭한다라면 그 캐릭터로서 적합한 형태는 네. 뭐 연예인이 가장 좋을지 아니면 영화 속의 가상 배우가 좋을지 어떤 형태의 캐릭터가 좀 제일 적합할까요? 비즈니스적으로 좀 잘 뜰 것 같다라는 분야. 아무 아니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온다거나. 그거는 사실은 아까 이제 성공 요인에 예. 늘 어떻게 잘 우리한테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컨텐츠, 캐릭터, 뭐 스토리, 공감 이런 아까 요소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실적으로 저거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이고 그거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가 네, 이제 네. 외형이니까 예. 이거를 같이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외형이 가장 좋을 것 같겠죠. 예. 뭐 우리가 귀여움을 우리가 뭐 어필을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다 그러면 꼭 우리가 꼭 사람을 필요는 없잖아요. 귀여운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피어런스는 이제 그 딜리버리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한테 극대화시킬 수 있냐. 가치가 뭐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 컨텐츠의 스토리텔링에 예, 기반해서 그렇죠. 캐릭터 형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다면 뭐 그 지역에 정말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해도 그런 영역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영화 말씀하셔서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최근에 디즈니가 실사화 영화를 지금 만드는가를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가 이제 자식들을 데려올 시간이 돼가지고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려 한다 그랬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VR, AR 뭐 이런 게임들을 할 때 그때 2D 그래픽을 사용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제 3D 그래픽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옛날 그래픽이 아니라 지금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 영화 실사화된 캐릭터를 VR 게임이나 그런 데 넣으면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려고 실사화 영화를 그러니까 VR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VR 엔터테인먼트를 출시하기 전에 3D 캐릭터 실사화된 영화를 한번 더 릴리즈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가상 인플루언서도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어느 곳에서 자신을 활용하기에 이제 가치가 적합한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D 같은 데는 그냥 일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실사화가 될 만한 데는 일반 사람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루언스 영향 미치는 그 주제는 사실 좀 뭐 정치도 있지만 보통 마케팅 쪽에서는 옷이라든지 음식 뭐 좀 약간 좀 가벼운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기 시장들은 그런 가벼운 쪽에서 가벼운 쪽은 사실은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맛있다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볼까 정도의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초기에 많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밤늦게까지 이제 많은 말씀 나누긴 했는데요. 뭐 마지막 혹시 더 코멘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코멘트하고 이 방송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이제 타임 투 마켓이 왔다. 이제 바로 고민해서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만드는 일에 바로 동참을 해야겠다는 게 오늘의 저는 결론입니다. 큰 시장이 열리겠네요. 어떻게 뭐 느낀 어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주 뭐 이 가상 인플루언서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게 꼭 비즈니스화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현실감이 오죠. 이제.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이제 불가능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이 된 세상인데, 그 과연 그 신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지가 이제 과제로 남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옛날 능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지금 선택에 장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할 수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가상 인플루언서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과연 그 가상 인플루언서가 어떤 방향을 가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뭐 뭐 저도 그 가상 인플루언서가 뭐 다른 거보다도 좀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만간 저희가 좀 뭐 생활에서도 좀 뭔가 보게 되고 활용이 또 많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쪽이 좀 더 그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굉장히 파급력이 클 시장 중에 하나라고 또 오늘 또 좀 새로운 걸 또 알고 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뭐 그동안도 많은 기술이 진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이나 기술이 굉장히 융복합이 더 확장되는 어떤 형태, 총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거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마켓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단절된 분야보다는 좀 융복합된 어떤 그런 기술 그래픽이 뭐 연결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게 연구되고 구체화되게 또 에듀케이션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아까 키워드를 하나 이거 말해야지 하고 생각을 까먹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말한 키워드 중에서 그 복지 분야가 하나가 빠져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유니세프라든지 아니면 뭐 기금 모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연예인 뭐 원빈도 그렇고 이제 광고를 많이 찍는데 복지 기부 그런 이제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회 환원, 소셜 리사이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이제 아까 말하려는데 놓쳤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아까 타임 투 마켓 비슷한 느낌인데요. 저는 아바타라는 키워드가 이제는 좀 더 많이 자연스럽게 쓸 시기가 온 것 같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적인 니즈들이 같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이 아바타라는 키워드가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회자되면서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